그런데 제가 오래 해보니까 지분으로 돈을 2달 안에 버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지분 가지고 어떻게 돈 만드실 거예요? 수익 창출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분 한번 볼게요. 지분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의 온전한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쪼가리라는 얘기예요. 요즘 신혼부부들 보면은 남편 명의로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지분 다 남편 명의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공동 명의로 합니다. 웬만하게. 2분의 1 지분이 되는 거죠. 너 반, 나 반. 근데 그렇게 이혼들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위자료를 줘, 못 줘 이러면서 이 지분에다가 강제 막 압류해가지고 경매 나오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을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딱 자기 그 지분대로 나눠 가졌어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꼭 이렇게 형제 중에 한 명이 서울 가서 사업을 그렇게 해요. 사업을 하면 잘 되면 좋죠. 10명 중에 9명이 망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꼈겠지.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남만한 큰 누나한테 가서 누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누나가 아이고 우리 막내 하면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게 한 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막내 형한테 갑니다. 작은 형, 나 돈 좀 빌려줘. 근데 빌려줬어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엄마한테 가서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서 사업에 넣었어요. 어느덧 집에서는 소문이 납니다. 너도 빌려줬니? 나도 빌려줬다. 야 이러다가 우리 집이 큰일 나겠구나 얘 때문에. 가족끼리 협의를 하죠. 야 이제는 더 이상 얘한테 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하지 말자. 안 빌려줍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일어서지 못하고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와 자식 셋이라면 거의 한 4분의 1 이 조각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지분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대부분의 지분은 거의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분을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들 것인가를 전략을 먼저 짜야겠죠. 여러분 답부터 냅시다. 지분 가지고 어떻게 돈 만드실 거예요? 수익 창출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딴 지분권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 거를 되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나왔으니까 지분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싸죠. 그냥 싼 게 아니라 엄청 싸요. 왜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좋은 상품이 있어요. 지분이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반 부동산에서는 지분을 판매하지 않죠. 우리처럼 전문적인 실전반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 외에는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은행에서도 하나의 온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줘요. 반값 이하로 뚝뚝 떨어집니다. 평균 3분의 1까지 막 떨어져요. 우리는 그 지분을 싸게 샀어요. 산 다음에는 바로 지분권자, 공유자한테 되파는 겁니다. 되팔 때는 얼마에 되팔겠습니까? 시세대로. 내가 싸게 낙찰 받은 만큼 싸게 팔았으니까 수익이 생겼죠? 바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지분이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자가 누구예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말입니다. 이 공유자들이 이 지분을 사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봤을 때 만약에 사준다 그러면 2달 이내 길어도 내가 낙찰받고 나서 길어도 2달 이내에 사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내 동생한테 그 돈을 줘봐야 안 됐으니까 그냥 경매에 나오게 놔둔 거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1년 이상 갑니다.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복불복인가요? 어떤 거는 사과서 빨리 처리해서 끝나는데 어떤 거는 1년 가야 되고 아유 불안해서 나 이거 투자 안 할 거예요. 저 같은 그거 추천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해보니까 지분으로 돈을 2달 안에 버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분이라는 건 부동산에서 하나의 온전한 물건이 아니라 조각
조각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공유주한테 빨리 시세대로 빨리 되파는 거. 그게 우리 투자의 전략이다. 그래요. 빨리 팔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5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10개명 아니라 5개명이라고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에서 단 한 가지를 똑같으면 그 지분 물건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숙제로 이 5개명에 해당하는 지분을 찾아 오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속받았을 거. 두 번째, 홀 어머니 또는 홀 아버지가 거기 살고 계실 거. 대부분의 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들이 항상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이유. 아버지랑 같이 돌아 사셨고 자식들은 다 출가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혼자 살고 계셔. 내가 예를 들어서 지분을 5분의 1짜리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기를 써야 돼요. 지분을 잘 팔리게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홀 어머니한테 자, 나는 5분의 1만큼의 지분이 있으니까 월세 주세요. 5분의 1만큼. 어머니는 천청병력이에요. 야, 이거 우리 신랑이가 사줘가지고 20년 동안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더니 월세를 내라 그래. 자식들도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무기를 쓰는 거예요. 이때 내용증명 보내야겠죠? 내용증명 5단계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을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윤현숙입니다. 두 번째. 목적을 밝힙니다. 뭐라고? 시세대로 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5분의 1만큼에 대해서 나 분할하는 경매를 신청할 것입니다. 목적을 밝히는 거죠. 세 번째, 월세는 만약에 이게 협상이 되지 않았을 시에 분정가, 우리 당연한 거 분정가는 다 한 105%, 110%잖아요. 그거에 대한 월세를 청구할 것이며 여러분 다 레파토리 똑같잖아요. 맨날 하던 레파토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연되면 지연 이자를 물을 것이며 4단계는 뭐예요? 네가 만약에 빨리 내 지분을 시세대로 사준다면 깎아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런 일정에 내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4단계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는 언제까지로 해야 돼요? 길게 줘야 돼요? 일주일 이내로 잡으셔야 돼요? 일주일 이내. 그럼 사람 심리가 열받아서 전화 오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어쩌고 그러면 그렇게 그럼 좀 더 시세보다 맞춰드릴 테니 협의해서 사 가십시오 하면은요 이미 사람들 알고 있어요. 경매 딱 나오면 다 조사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줍니다. 자, 공유자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유자의 주소. 우리 일선에 아파트가 하나 나왔는데 4분의 1 지분이야. 홀어머니가 살고 계셔요. 상속받은 거 맞아. 근데 공유자가 보니까는요. 저기 강원도 횡성 산 2-1에 살아요. 이 도시에 관심 없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또 나이를 보니까 39년생이야. 39년생이면 몇 살인지 아세요? 83세인가 4세 이렇게 되거든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유자의 주소 어디 사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나이는 가장 좋은 나이가 4, 5, 60대겠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나이.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 건물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보면 거기에 공유자의 주소와 몇 년생인지 그 주민번호 앞자리가 나와 있어요.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유자가 충분히 내 거를 사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열정이 나이가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쪼가리 지분, 조각 지분. 공유자가 많고 내가 지분이 작아야지 내 지분이 크면 오히려 그쪽에서 아유 그러느니 내 지분을 당신이 사가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분은 조각 지분이어야 돼요. 절대 커서는 안 돼요. 최소 조각 지분이어야 되니까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까지.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걸 조각 지분 하라고 했더니 131분의 1 지분을 갖고 온 거예요. 학교 지분. 상속도 아니잖아요. 홀어머니도 안 사시잖아요. 조각 지분이지만 너무 작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설득하는 건데요. 그쵸? 그래서 그냥 상속받은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와, 상속받았고 홀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공유자도 굉장히 괜찮았어. 쪼가리 지분 5분의 1이야. 근데 부동산이 저기 따끔마을 해남의 그 논 옆에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 사주느니 자식들 다시
집을 사드리든지 뭐 월세를 구해드리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 지분에 부동산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요 5가지 중에 다른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자, 하나 빼볼게요. 상속을 뺐어요. 상속을 뺐다라는 거는 여기 홀어머니가 살 가능성이 없겠죠. 상속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지분이 되는 거고요. 또 상속을 받아서 공유자들 자식들이 있는데 거기 홀어머니가 안 사셔요. 무기가 없겠죠. 우리가 월세 내놔라는 압박하는 카드가 없겠죠. 또 공유자 당연히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지분이 커도 오히려 역으로 내 걸 사다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의 가치 없어도 안 되겠죠. 이 5가지 제가 14년 동안 경매를 하면서 요약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론에서도 안 가르쳐요. 이거 그냥 팁이에요, 여러분. 지분을 대할 때 팁.